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신사업을 준비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어쩌다 보니까 영상을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이 있다 보니까 장이 제가 지난 틀레에서 9월, 10월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힘든 시기 남았네요 라고 썼던 것 같은데, 그 얘기와 함께 이제 전반적으로 장이 어쨌든 힘들잖아요.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냥 공유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일단 비트 먼저 보고 가실까요? 비트 스탬프의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좀 더러워요. 제가 오랫동안 봤던 차트라. 지금 가장 중요한 추세선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마침 보라색에 다 있네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7,800달러를 지난 4월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6월 달에 왔다가 반등장의 베어마켓 랠리 BMR이라 하죠. BMR이 왔다가 다시 재차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FMC가 또 새벽에 있죠. 이후에 여기 부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리 부근이 저점일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원래 1년 정도가 이제 코인의 하락장이 원래 고점 이후 1년의 하락장이었으니까 17년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도 그랬고, 여기 13년 14년 1월부터 15년 1월까지도 그랬으니까 올해 11월까지 좀 더 봐야 될지, 그거는 뭐 오늘 FMC 이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떨어지든 아니면 뭐 횡보를 좀 더 하든 사실 큰 가격대 차이는 나중에 봤을 때 안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넌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그 17,800을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제가 14,000에서 13,800을 다시 얘기를 했던 이유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14,000대로 보면 해석이 가능한 게 있어요. 어디였죠? 아, 네, 이렇게인가? 네, 이렇게 보면, 네, 여기가 0.618로 기준을 잡으면 주봉에서, 그럼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0.618로 왔고, 이후에 이 횡보에서 아래 꼬리를 메웠던 구간들이 0.382로 보고, 뭐 13,800인가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였나요? 아, 이렇게였나 보다. 그럼 11,000이네.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탬프로 봐서 그런가? 아무튼 더 아래까지 보게 된 계기는, 이 피보나치를 제가 옛날에 이제 원래 고점이 나오고 저점이 나왔을 때 쓰면 제일 좋은데, 예측해서 쓰는 모델을 보여드렸죠, 몇 번. 그렇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답이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하락장 이후에 저는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머니랑 코인을 5년 6년째 하고 있고, 아 진짜 오래가요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리야, 2017년에 18년까지 하락장 1년 오고 19년도에 반짝 오르나 싶었는데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더니 20년 3월 달에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자산 시장이 좋았고 마스크 회사가 잘 되고 메가스터디도 잘 되고 카카오도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음, 또 저 역시 사람인지라 흔들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이 시장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고팍스에서 쓴 글에 이제 그쪽에서도 인용을 한 건데, 서울대 유기훈 교수가 쓴 미래사회 보고서 2090년 미래사회 계급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길럽인 0.001%가 최상위의 자본가에 있고, 미래사회 계급이죠. 2계급이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가 있어요. 3계급은 뭐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3계급이고, 그 다음에 단순 노동자가, 모든 인간들이 단순 노동자에 거의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자료에서 봤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의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가는 이 미래에서 블록체인이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고팍스 쪽의 리서치 자료에서 봤는데, 약간 메이크 센스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을 하진 못했었으나 그동안 생각했던 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 세대 때 보면 바나나나 육류를 먹기 힘든,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를 살아오신 분들인데, 지금은 사실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바나나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돈이 없어도 막노동을 하루를 뛰어서 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전반적으로 저는 삶의 질이 기본적으로 향상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랑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랑은 또 좀 별개이긴 합니다. 인간의 개인의 행복은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1분가에 나오는 건데 이 인간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와 인간의 진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 이 하락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이 상황이 여기가 바로 어, 생산성이 증대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는 1차 산업혁명과 뭐 2차 산업혁명 그리고 IT 혁명 등을 통해서 생산성 자체가 증가가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냥 낫으로 벼를 뱉다가 트랙터를 통해서 이제 곡류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계들이 아예 이제 내가 트랙터를 몰지 않아도 AI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혁명들이 계속 나오면서 생산성이 증대가 굳이 먹는 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다른 생산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생산성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이런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생산성이 증대가 되는 산업이 사실 AI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로봇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 또한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를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P2E나 뭐 X2E라고 할게요. X2 Earn이나 뭐 등등 디파이 등등등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매스 어답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매스 어답션은 이제 대중의 선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대중의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세상이 아마 오지 않을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수요가 꼭 있어서 공급이 탄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요는 제가 볼 땐 대중의 어떤 필요이고 공급은 기업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인데 카카오로 보면 이미 SMS 문자 서비스가 있었음에 데이터로 전환을 하면서 카카오가 공급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쓰다 보니까 편했고 데이터가 무료가 되니까 문자가 유료였던 문자가 무료로 전환이 되고 또 사진 같은 걸 퀄리티 높게 데이터로 보내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은 공급이 먼저 탄생한 경우가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머리에 정리가 좀 안 됐는데 이런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생산성 증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렇게 생산성이 되게 핵심인 이유가 우리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생산성을 AI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이나 로봇들이 그걸 대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프리케이트 계급으로 나뉘어진 단순 노동자들이 그들의 어떤 생산 활동이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토큰 이코노미가 접목된 세상이 오면 조금 더 나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 죄송해요. 제가 원래는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영상에서 밀고 있는 결국 지금 블록체인에 가장 필요한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트레이더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인베스터이고 뭐 다른 회사들에도 투자를 좀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산업의 발전은 인간의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비즈니스가 결국 그 산업을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행동 변화를 주는 비즈니스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인간은 어떤 가치를 느껴야 변화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 가치를 주게 된다. 근데 정신적 가치에서 저는 이제 게임 얘기를 계속 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아마 제 세대는 다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물어보고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그냥 드리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마 메이플 스토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스타크래프트는 온라인 게임은 아니었죠. CD 게임이었으니까. 근데 온라인 게임이기도 했죠. 근데 좀 다르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받다 보니 저절로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인터넷을 접속하고 서칭하고 뭔가를 계속 그 안에서 액티브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걸 결국은 친숙하게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를 친숙하게 사용한 세대가 아마 저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 MZ에 제가 M에 속할 텐데 아마 저까지가 딱 밀레니얼스일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온라인 게임의 탄생 이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사실 온라인 게임이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이 2010년대에 나왔고, 네, 아니죠. 네, 닷컴 버블이 2000년대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2002년도인가 아마 메이플스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변화가 된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빈도나 그런 게 증가됐으니까. 그래서 친숙하게 된 컴퓨터가 있었는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모바일 게임 세상이 왔잖아요. 이제 이 얘기들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해주신 얘기를 조금 조미료를 쳐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 위기 이후에 2010년도 이제 아이폰 3GS가 한국에서는 많이 보급이 되었고, 많이도 아니지만 저도 그 당시에 썼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이폰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2010년도에 왔고, 2014년도에 제 기억상에 저도 제가 했던 겁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통해서 과금이라는 거를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해봤고요.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 만든 회사가 슈퍼셀이죠. 그렇게 모바일 게임에 친숙해지다 보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나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이 더 많이 친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 2010년도에 탄생한 회사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즐거움을 이제 주는 거는 블록체인에 있는 네이티브한 게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의 매크로적인 이슈, 인플레이션, 전쟁, 공급망 등등을 통해서 경제가 좀 한번 흔들리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할 때가 됐고,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온라인, 201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모바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코로나 때 왔어야 되는 게 안 왔고, 이후에 지금 타격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고, 공급망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후에 와야 되는 산업이, 물론 AI나 로봇 이런 것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매스 어답션 될 수 있는, 바로 사람들이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게, 토큰 경제는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에서 촉매가 되는, 매우 큰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촉매를 만들어내는 게 게임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네이티브한 게임이라는 거는 온라인에서의 게임을 모바일로 전환시킨 게 아닌, 또 모바일에서의 게임을 블록체인화 시킨 게 아닌, 블록체인만의 고유의 감성, 뭐 NFT나 디파이 등을 통해서 게임에 그걸 엮어서 풀어내는 회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메이플스톤이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우리나라의 그 당시 게임들이 아무리 잘 나갔어도 모바일 시대에서는 사실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새로운 산업에서의 게임 등장이 4에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아이폰 2010년도 기준으로 2014년에 슈퍼셀이 나왔고,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4, 5년 안에 그런 뭐 RPG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서든어택도 있었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주기가 꼭 새로운 산업에서의 게임 등장 시기랑 맞물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결국은 크리에이티브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크리에이티브 하다는 거는 딱 네이티브한, 그 네이티브하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은 온라인에 최적화된, 모바일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에 최적화된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2014년도에 나왔어요. 2014년 7월인가 나왔을 텐데 근데 2014년 ETH 등장 그리고 2017년 스마트 컨트랙의 가치와 대중화 그다음 2020년 디파이 2021년 게임과 NFT 근데 NFT는 사실 2017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21년도에 좀 뜬 거죠. 그리고 게임이랑 엮어서 더 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길드도 있었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결국 이게 시기적으로 3, 4년 동안 나온 스마트 컨트랙을 가지고 나온 게 이런 상품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엮어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결국 세대가 바뀜에 따라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스시 같은 경우도 유니를 하드포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정확히 하드포크를 잘하는 세대예요. MZ 세대의 특징은 모방을 잘한다라는 게 MZ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결국 1티어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고요. 하락장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미래 플랜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이런 블록체인이 과연 매스 어답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갈 때 그래도 똑같은 고민을 할 때 어느 정도 더 근거 있는 고민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말에 힘을 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고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모든 게 망할 것 같지만 분명히 잘 된 산업이 있었고 지금 경제 위기와 전쟁 이후에도 저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어떤 토큰 이코노미 등등이 가치를 분명하게 입증받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락장 같이 잘 이겨내 보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